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숙제를 냈죠. 매일 숙제를 냈는데 몇 가지 이 숙제 관련해서 내가 내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첫째는 양식이 있죠. 양식. 1번에 뭐 쓰고 2번에 뭐 쓰고 3번에 뭐 쓰고 4번에 뭐를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식을 좀 잘 안 지키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메일에다가 본문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첨부 파일로 MS 워드로 작성을 하고 첨부 파일로 하고, 어떤 학생은 또 그 첨부 파일을 또 압축을 하고 zip 파일로 만들고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메일 본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쓸 것은 나중에 내가 따로 파일로 작성해서 첨부 파일로 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과제는 그냥 메일 작성할 때 본문에다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손으로 적어서 그걸 사진으로 또 보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메일 본문으로 작성을 하세요. 한국말을 메일에다 쓰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싶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메일에 한글로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메일을 보낼 때 간략한 내용은, 길지 않은 내용은 첨부 파일로 하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받는 사람이 불편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첨부 파일 그걸 또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 그게 또 압축이 됐으면 또 클릭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압축 파일과 원 파일 두 개가 내 컴퓨터에 남아 있어요. 공간을 차지해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한글 폰트를 또 좀 특별한 걸 써가지고 MS 워드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특별한 폰트 쓰지 마시고 일반적인 폰트, 기본적인 폰트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가 받았는데 강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강의가 좋다, 뭐 친절하다, 그렇게 얘기한 학생들이 좀 많았지만, 그 중에도 이제 소리가 좀 작았다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소리 문제는 내가 오늘은 좀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얘기를 좀 합니다만, 이 이상 더 어떻게 내가 크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또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좀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은, 또 환경이 좀 조용한 데서 들으면은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나는 이제 나대로 좀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어떤 학생은 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신이 나서 강의를 하면 좀 빠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난번에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렸어요. 올려서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채팅에다가 링크를 걸어 줄 테니까 3시간을 3개의 파일로 올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일은 학과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나머지 파일도 볼 수 있도록 내가 링크를 해줄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76, 7%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평균 그렇게 되어 있는데, 2번, 3번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학기 말에 나는 여러분들이 95% 이상 듣기를 이해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100%는 더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걸 편집을 해서 줌 회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은 안 나오겠지만 내가 부를 때는 부득이 부르는 이름은 나옵니다. 여러분 얼굴도 안 나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핵심이 14쪽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그 본문 과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혹은 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말, 예술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이유를 분명히 좀 써주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런 문장들이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여러분들 비교적 다 잘 작성을 잘 하셨지만 이 문장이 꼭 들어가야 되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평어를 쓰다가 경어를 쓰다가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항공사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앞에는 경어를 쓰고 뒤에는 평어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경어를 썼으면 끝까지 경어를 써야 되겠죠. 또 평어를 썼으면 끝까지 평어를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경어를 써도 되고 평어를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더 적어야 되겠네요. 경어나 평어 한 가지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메일을 보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적느냐, 그런 내용이었죠. 예. 베트남이 알파벳은 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호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알파벳으로만 읽어가지고는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베트남 이름 중에는 이렇게 서로 같은 글자를 많이 갖다가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응웬 그러면 이제 응웬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응우엔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학과 학생이니까 이 베트남 표기를 어떻게 한글로 정확히 옮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 자, 이 규정은 한국어 어문규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어 어문규범이다. 근데 이 한국어 어문규범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국립국어원입니다. 왼쪽에 보일 거예요. 국립국어원 이렇게 보이죠? 예. 국립국어원 보이는데, 이 국립국어원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 한국어 어문규범이 있어요. 이 어문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여기서 보시면 어문규범에는 바로 밑에 나오는 거 보시면 한글 맞춤법이 있고요.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이게 그래머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스탠다드, 한국어의 표준어가 뭐냐? 이제 표준어를 얘기하는 것은
그 사투리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비속어들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에 비해서 표준어는 어떻게 정했느냐? 그 표준어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는 그 규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이 있어요.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가령 로마자로 된 것을 한글로 어떻게 바꾸어서 적느냐. 그 중에 이제 그 베트남 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내 이름이 이제 김병선인데, 김자는 어떻게 표시를 하고, 병자는 어떻게 표시하고, 선자는 어떻게 한다. 선자 같으면 SUN으로 하느냐, SEON으로 하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표기법상으로는 SEON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쓰기 쪽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맞춤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또 하위 규정이 있는데 제 5장에 보면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띄어쓰기. 한국어 공부할 때 이 띄어쓰기가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간단하지도 않죠. 베트남은 띄어쓰기를 글자 단위로 그러니까 음절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일본에서는 띄어쓰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일본 문장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질 않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단어 단위로 다 띄어쓰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 띄어쓰기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쓰기 쪽에서 좀 더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이 어문 규정 중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먼저 보고요. 이 외래어 표기법 중에서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표 16에 베트남어 자모와 한글 대저표 이렇게 나타납니다. 글자가 좀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냥 참고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를테면 뭐 D와 GI는 지읒으로 낸다. 그러니까 이제 D는 영어식으로 하면 드, they, different. 그럴 때 D 나는데 베트남 말에서는 그게 지읒으로 나더라고요. 이렇게 국외음화가 된 표기, 한국어의 그 어문 규정에 따르면 국외음화가 된 표기로 나타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드 소리로 내려면 위에 이렇게 요 줄 표시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이름 중에 정이 있더라고요. 예, 정. 이렇게 여기에 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모에서 모음 앞에서는 어떻게 쓰고 자음 앞에서는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베트남어의 이제 하나의 특징이 이제 초성에 NG와 NGH 이런 게 나오는데 응어 이렇게 쓴다 이거죠. 예. 발음은 응어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응오 한국말로 쓸 때는 저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T도 하나만 쓸 때는 경음, 땀 이렇게 나고 격음, 트로 날 때는 TH를 붙인다. 타오, 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V는 그냥 비읍으로 표시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음들도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어요. 모음과 이중모음을 좀 내가 이제 앞으로 좀 익숙하게 해야, 베트남 말을 읽을 때 좀 잘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음은 그래도 우선은 좀 알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또 숙제를 할 때 이 규정을 보고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되는 것인지 이걸 한번 연습을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한국에 유학을 하거나 한국의 기업에 뭐 취직을 하거나 해서 한글로 이름을 적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서류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즈엉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드엉이라고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썼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느냐 하면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라서 표기를 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제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한번 더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어문 규범에 대해서, 이름 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한마디 좀 더 하고 싶다면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꿈을 더 크게 가지는 게 어떨까? 큰 꿈을 가지는 것이. 이제 직업을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꿈을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한번 꿈을 더 크게 가져보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갖추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재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 토픽 시험을 본 사람이 있으면 그 토픽 점수를 적어라 그랬더니 뭐 몇 명은 그래도 6급까지 했더라고요. 6급까지 했는데 4급 정도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10월 달에 이제 토픽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10월 달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시험에라도 6급까지, 적어도 베트남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대학도 많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호치민 인문사회대 한국학부 학생들은 졸업할 때 다 한국어 6급, 토픽 6급을 다 취득한다. 이렇게 소문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그 토픽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꿈도 키우시고 희망도 좀 크게 가지시고 그 큰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오늘은 18쪽 우리가 공부하죠. 18쪽. 예,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하고는 달리 화면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줌으로 하고 있지만 나는 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OBS라는 프로그램을 또 이용을 해서 화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내 화면은 OBS에서 만들어진 것을 하나의 영상 소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18페이지에 쓰기, 이제 2장에 가서 쓰기이고 제목은 미래의 유망 직업.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뭐 이런 것을 좀 또 생각해 보는 것을 쓰기에서 좀 해보자 그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쓰기 1 해서 띄어쓰기에 맞게 문장 쓰기 그랬어요. 띄어쓰기에 맞게 문장 쓰기.
그래서 1번 한국어를 쓸 때는 띄어쓰기 규칙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규칙에 맞게 써야 합니다. 의존 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서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한국 어문 규범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이 한글 맞춤법에서 이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띄어쓰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원칙은 뭐냐면, 대원칙은 모든 낱말은 띄어쓴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낱말 단위로 띄어쓴다. 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뜻합니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띄어쓴다.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단어이고 그렇게 띄어쓰는 거죠. 그렇게 쓰는데 그게 대원칙이고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옵션이 붙어요. 옵션. 그 옵션은 뭐냐 하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사도 하나의 단어로 쳐서 나는 오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떼어 써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붙여 써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붙여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꽃이 단어죠. 하나의 단어. 품사는 명사. 이는 조사. 아마 품사에 대해서는 다 이미 배우셨죠.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이게 다 조사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 웃고만 이런 것은 뭐냐면 어미죠. 어미. 이제 언어학에서는 어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조사로 간주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더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조사의 연속. 그래가지고 조사들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면 에서와 처럼도 각각의 조사인데 이렇게 연결되면 다 하나로 이렇게 다 붙인다는 거. 앞에 말에 붙인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것도 다 붙인다는 겁니다. 아이까지, 까지도 하나의 단어이고 도도 하나의 단어인데 조사들이죠. 요건 또 앞말에 다 붙여 쓴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미 뒤에 조사. 용언,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는 것을 어미라고 그러죠. 그 어미 뒤에 또 조사가 있었어요. 말하면서, 이게 이제 어미죠. 하면서, 면서가 어미입니다. 기본형은 말하다. 그리고 그 뒤에 조사가 붙었어요. 까지도, 말하면서까지도, 이런 식으로 다 이것들이 뒤에 붙는 것들은 다 조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붙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제 2절 가서 보면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은 어떻게? 띄어쓴다가 되겠죠.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그 자체로는 독립해서 쓸 수가 없고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죠. 의존명사.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따로 띄어쓰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것이 의존명사죠. 이건 명사로서 따로 쓰이지는 않아요. 것이라고 따로 이렇게 쓰이지는 않고 아는 것, 뭐뭐 하는 것, 뭐 이렇게 의존명사로만 쓰입니다. 먹을 만큼, 이것도 의존명사.
뜻한 바, 이것도 의존명사예요. 바.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그리고 의존명사가 조사, 어미의 일부, 전미사 등과 형태가 같아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 더 읽어보시고, 이게 이따가 우리가 또 연습할 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단위. 이 단위는 베트남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단위를, 숫자를 셀 때, 숫자를 셀 때 어떤 것들을 세느냐에 따라서 이제 붙이는 단위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를 나타낸다. 그러면 아마 베트남도 미터법을 쓰겠죠. 그램 쓸 거예요. 그램, 킬로그램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거리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걸 나타내지. 그렇게 쓰죠.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때는 명. 그 다음에 탈 것. 기차, 버스, 택시 이런 것을 숫자를 셀 때는 택시 한 대가 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물이 몇 개가 있느냐? 이 동물원에는 사자가 3마리가 있습니다. 마리. 그 다음에 이 공원에는 소나무가 몇 그루, 나무는 그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익혀놔야 되겠죠. 그 단위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 영어에서는 그렇게 단위가 많지 않아요. 그냥 3 pine trees, 3 pine trees 그러면 돼요. 소나무 3그루 그러면 번역할 때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옷 한 벌, 옷을 셀 때는 버선 한 축, 그랬네요. 집을 셀 때는 채, 나이를 셀 때는 살, 금, 서, 돈, 무게, 금과 같은 귀금속의 무게를 나타낼 때는 돈. 이거는 여러분들 베트남 화폐 단위가 동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가치는 어떤 것을 셀 때 돈이다. 그 다음에 조기는 한 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발은 켤레. 소 말이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연필 한 자루. 북어 한 쾌. 이런 식으로. 이건 그때그때 좀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예외. 순서를 나타낸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문 규범에서 어려운 부분이죠. 붙여 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그게 나올 때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좋다. 무엇을 내가 권장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줄게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시간 2시 30분 5초. 숫자와 어울려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제1과 이런 거 붙이고 3학년도 붙이고 6층도 붙이고 연월일도 각각 붙이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위를 나타내는 건 다 떼어서 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12억 3,456만 7,898. 그러면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써야 돼요. 이렇게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쓰거나 한글로 쓰거나 이렇게 나눠서 써야 합니다.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할 때 영어식으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천을 단위로 해서 콤마를 찍죠. 그렇죠? 천을 단위로 해서 콤마를 찍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천을 단위로 콤마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의 전통으로는 만 단위예요. 만 단위.
45항에 가면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쓴다. 국장 겸 과장, 겸자는 다 띄어쓰고 열 내지 스물 이렇게 다 띄어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따로 더 따로인데 단음절, 음절이 하나잖아요. 좀 하나, 더 하나 이렇게 나타날 때는 붙여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띄어 써도 괜찮은데 붙여 쓸 수 있다. 큰 것, 이 말, 저 말 이렇게 한 입, 두 입 이렇게. 그런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혼돈 없기 위해서 띄어 써도 돼요. 띄어 쓰는 것이 나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용어는 그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이런 것들이 보조용어이죠.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앞에 본동사, 본 형용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불이 꺼지다에서 가다라고 하는 보조용어이 붙어서 불이 꺼져 간다. 그러면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를 권장합니다. 나는 띄어쓰기를 권장합니다. 막아내다, 도와드리다, 깨뜨려 버렸다, 옳듯하다. 그런데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이런 말들은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게 하나의 단어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죠. 이다 이렇게 찾아보죠. 하나의 단어죠. 잃어버리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잃다와 버리다가 합해서 본동사와 조동사, 보조동사가 합해진 말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굳어진 말입니다. 굳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두 개의 단어인데 이게 두 개가 붙으면서 의미가 좀 변화가 될 때, 그럴 때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표준 국어 대사전은 그때그때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띄어쓰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이런 것들 있죠. 고유명사는 원래 사람의 이름은 옛날에는 원칙이 뭐였냐면 성하고 이름을 떼라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가령 김병선 그러면 김 떼고 병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걸 하나로 묶어서 씁니다. 묶어서 써요. 근데 이제 베트남 이름을 쓸 때는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다 붙여서 써놓으면 이 말이 앞에 말하고 붙는 말인지 뒤에 말하고 붙는지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음절씩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호칭어 관직명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 이렇게 부를 때 선생, 그 다음에 박사, 뭐 장군 이런 것들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한국 사람 이름 중에 이름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성이 한 글자예요. 성이 한 글자. 근데 성이 두 글자인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이 남궁씨, 남궁민, 남궁 뭐 이런 식으로 남궁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건 성입니다. 남궁뭐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혹시 구분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남궁, 병선 뭐 이런 식으로 독고라는 성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황보란 그 성도 있어요. 황보.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명 이외, 사람 이름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었을 수 있다. 단위별로.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앞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중학교 이렇게 이 원칙인데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칙을 여기서 찾아보고 또 그 원칙에 따르는 예들을 또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익혀 놓으시고 실제로 많이 써보면서 또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교과서로 돌아갔어요. 1번. 다음 문장을 보고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 규칙을 익혀 보십시오. 규칙이 뭐냐 이거죠. 이게 규칙이 뭐냐.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건 띄어쓰기를 하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것을 떼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의존명사다. 의존명사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나도 한국말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 떼고 있다도 뗐는데 수는 품사가 뭐예요? 이것도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있다 이건 별도의 단어죠. 별도의 단어. 그 다음에 학교 앞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 2시간. 이건 이제 시간이 단위이거든요. 2시간. 단위니까 떼어야 되고, 동안 의존명사. 그 다음에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샀다. 한은 단어입니다. 이게 단어예요. 무슨 단어예요? 이게 관형사입니다. 숫자 하나를 나타내는 관형사. 그러니까 떼어야 되고, 관형사는 무조건 다 뗍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접두사로 쓰일 경우도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떼야 돼요. 관형사는 떼야 되고 권은 단위, 의존명사 단위죠. 그러니까 떼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적용된 규칙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연습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것을 띄어쓰기에 맞게 고쳐 보십시오. 띄어써야 할 곳에는 이 띄기 표시, 이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그 예가 1번입니다. 나는 한국말을 할 줄 안다. 줄이 뭐냐? 의존명사다. 그렇죠? 의존명사. 한번 그 의존명사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볼까요? 줄에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줄. 라인이요, 라인.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줄이란 말이 명사로 이런 뜻이 있고 달걀 한 줄 이렇게 또 돼 있죠. 단위로 쓰이고 있죠. 단위는 의존명사입니다. 예. 두 번째 줄들을 읽어보아라. 이게 이제 의존명사.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줄의 의존명사적인 의미는 그런 단위 말고도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뜻. 40줄에 들어서야 재상줄에 오르고도 우등생줄에 들고도 이렇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의미를 찾으면 안 되고요. 이 의미는 아니고요. 어디 의미냐면은 여기 4번입니다. 이겁니다. 4번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방법이나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말. 방법. 어떤 방법. 나는 한국말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줄을 방법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나는 한국말을 할 방법을 안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존명사의 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인데요. 이번엔 내가 이렇게 지명을 하질 않겠고, 여러분 줌 화면에 한국말로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액션인데, 리액션. 그러면 거기에
이 쉐이크 핸드가 손들기가 있어요. 손들기가. 지금 내가 손들기를 하니까 내 화면에 이렇게 손이 표시가 됐거든요. 예. 여러분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띄어야 되고 그걸 왜 띄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예. 뇌한 니엔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는 띄어스 바라는 띄어스 바라는 바 이렇게 띄었어야죠? 네, 네. 바를 왜 띄어야 돼요? 의정 아예요. 예, 의존명사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바는. 그렇죠? 예, 손 내리세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누가 할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예, 티안타오. 네, 네. 3번 나도 그 사람을 뛰어서 적기 뛰어서 있다. 아, 그렇죠. 예. 네. 저기는 왜 떼요, 저걸? 그 적는 의존명사이라서. 그렇죠. 네. 의존명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 있는 때 또는 지나간 어떤 때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그런 걸 얘기할 때 적. 나는 베트남에 가본 적이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2001년에 나는 2002년에 베트남에 나는 갔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여러분이 막 태어났을 무렵일 것 같은데 그때 베트남에 하노이에 갔어요. 여러분은 한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한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내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응용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4번 누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4번이요) 없어요? 예, 투쌍. 예. 네, 4번은 꽃 띄어쓰기, 한 띄어쓰기, 다발을 선언했다. 예, 그 4번은 문장을 읽어보세요. 띄어서 읽어보세요. 네, 여자친구 생일에 꽃 한 다발을 선물했다. 예, 잘했어요. 왜 띄어쓰죠? 왜냐하면 단귀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꽃하고 한도 떼었잖아요. 한은 왜 떼요? 한은 의존 명사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는데요. 자, 여기 사전을 보세요. 사전 보시면 한은 관형사로서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꽃 한 다발이 아니고 두 다발이 아니고 세 다발이 아니고 네 다발이 아니고 한 다발. 관형사. 관형사도 떼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발은 그런 거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죠. 그렇죠? 다발은 이게 다발은 이제 그 의존명사가 아니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저기 명사로 명사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의존 명사의 기능을 하죠. 예. 세는 것이니까 수를 세는 것. 예. 그래서 사전에는 그냥 명사로만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5번 누가 손들어 보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호황만. 예. 나는 술 띄어쓰기 한 띄어쓰기 짝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 예. 띄어쓰는 근거, 이유. 한은 관형사, 잔 의조명사예요. 그렇죠. 의존명사 이건 단위죠. 단위. 예. 네. 나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